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기다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주가 아니군요. 월요일 날 왔었군요. 그래서 며칠 뒤에 또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장세가 오늘 조금 반등을 시도하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좀 있는 것 같은데 보유 종목들은 안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반등을 주고 있는지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어김없이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을 상세하게 조금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받고 있고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입력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잠시 확인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요. 기술적인 어떤 흐름성이 반등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결국은 시장이 박스권, 행보 흐름 속에 계속 갇히는 흐름성에서요. 조금 하방성을 경직시키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미국 증시가 소폭 반등을 한 기술적 반등이죠. 뭐 내용적으로는 소비 신뢰 지수나 그리고 나이키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내용성을 담기는 했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의 반등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뭐 애플카 이슈도 좀 받기도 하고 하면서 대형주 쪽에 대한 움직임성도 소폭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외국인 수급이 환율의 영향이죠. 환율이 1277원대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일본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완화에서 긴축으로 가면서 엔화 강세를 보였던 게 오히려 달러 기조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속도가 급격하게 꺾여 내려가는 거는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 왜? 내려간 만큼 또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환율의 어떤 기조 변화에서 반응하는 거는 내려가는 그 흐름성이라는 것보다 그 밑에서부터 반등하는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매도세고요. 내려가는 흐름에서는 일부 매수하는 쪽의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급격하게 꺾여 내려가는 만큼 아래에서 지금 현재까지가 아니더라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또 매도가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꺾이기보다는 완화적으로 1200원대, 1240원대까지 점진적으로 조금 흐름을 가져가는 동안에 행보 박스권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과 기관 또 매수를 가져오면서요. 개인들은 좀 매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외국인들은 시세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요. 선물시장의 포지션에서 5천억대 가까이 매수로 관점을 가져왔고 그리고 현물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기술적 반등에서 눈치 장세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지만 상승 여력은 조금 반등 여력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금투세 유예에 대한 부분도 23일 정도면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시장에 대한 기대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해소된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지금은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단기적인 접근에서 내가 매수했는 관점이라면 올라왔을 때 짧게 수익 실현하는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절반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종목들이 좀 갇혀있던 게 올라온다라면은 비중을 좀 축소해서 다시 재차 눌림성 박스권일 때 눌림 내려올 때 추가적으로 다시 매수해서 단가 조절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업종 본론은 삼성전자 쪽은 아니지만 오늘은 LG전자 쪽이 조금 강세를 좀 보여줬던 흐름이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역시 애플카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 선정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형주 쪽에 불고 중형주, 소형주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에 올라서서 연속성을 크게 보일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올라서는 흐름이 반전을 만들 수 있는 전환이 될 수 있는 수급이나 시세적인 흐름이 나오는가를 좀 더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수의 어떤 흐름성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계속 시장 얘기를 하면서 위쪽이 2390포인트를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2340포인트를 좀 지켜주는 흐름성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현재 시장은 2340포인트 조금 아래쪽이긴 합니다만 232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포인트를 중간에 두고 이 부분에 계속 행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전이 일어나서 2390포인트를 올라서는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올라서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구간에서 한번 조금 행보를 하다가
2390포인트를 넘어서는 내년이 되겠죠. 내년을 넘어서게 된다라면은 시장은 다시 위쪽 상단으로 진입하면서요. 다시 안정 궤도를 만들면서 시장의 순환매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하방성은 제한적이고 오를 때의 폭은 다시 회복과 혹은 일부 종목은 그 이상으로 나가는 흐름이 있으니까요. 떨어질 때는 일부 비중을 분할 매수하는 접근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내일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대응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본인 종목 관리하시고요. 현재 관점에 수급이 좀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 공략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을 점검했고요.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무엇을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NEW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9,020원에 12%예요. 9,020원에 12%요? 예, 어저께는 잠깐 찍고 그렇게 내려와갖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거. 그러면 네. 여기 이 상황에서는 더 올라갈지 뭐 내려갈지 예측하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실적으로 최근에 좀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네. 이게 내려왔다가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중국에서 지금 말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뭐 이것도 네. 역시 영화나 뭐 드라마 쪽 관련된 미디어 컨텐츠 쪽이잖아요, 그죠? 한알령 해제를 기대하고 네. 있고, 그리고 많은 이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이 배급이 되면서 좋은 효과를 가지는 기업인데, 일단은 중국에 대한 부분에 드라마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 또 중국 측에서는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네. 불안 심리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승의 흐름을 탔던 부분이 제한적으로 약간 멈칫할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또 시장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흐름성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네. 지금 위치라면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비중을 줄이고 저는 좀 내려갔다가 온다라면은 다시 또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꺾이지는 않을 것 네네. 같아요. 얘도 흐름을 좀 잘 만들어놔서. 그래서 비중만 좀 줄여놓고요. 목표 수익은 위로 잡아놓되 저는 한 9,9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이 약간 시장의 트렌드하고 리오프닝이나 그리고 뭐 이런데 연관성으로 해서 미디어 컨텐츠 이런 게 아직 트렌드가 살아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 목표가는 9,900원 드리는데 비중을 한 30% 정도, 내가 12% 갖고 있으니까 한 3, 4%, 한 4% 정도는 좀 매도를 해서 현금화해 놓으시면은 조금 더 안정적일 거고요. 만약에 내려오면 그걸 다시 한 7,500원 쪽 부분에서 다시 사면은 단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손해 없이 매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매수가 구간이기도 하니까 비중을 조금 줄여놓는 것도 괜찮고요. 그럼 뭐 지금 줄여놓으라고요? 네, 저는 지금 조금 줄여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3% 손해다라고 생각하는데 9,900원 가면은 나머지가 다 수익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비중만 조금 줄이시고 목표가는 한 9,900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땐 이익을 점진적으로 실현하시는 쪽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하이브요. 하이브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7만 6천 원 15%요. 17만 6천 원에 15%? 예. 네, 이거 기다리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오늘 샀을 것 같진 네. 않다. 조금 더 보죠. 엔터 쪽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매수가가 와서 네. 이제 반을 줄이고 갈까 안 그러면은 고생했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갈까 궁금해서요. 근데 그 고생해서 내가 조금 더 들고 간다를 조금 줄이고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우리가 이 개인 투자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본전나서 팔고 나면 갔다. 뭐 더 올라서 속상하고 그래서 뭔가 좀 내가 보상 심리를 받고 싶고 여기까지 왔는데 흐름이 좋으니까 좀 기다려 수익을 챙기자. 이걸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데 욕심이 아니고 누구나 가지는 그냥 본능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내가 줄이고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줄이는 폭을 조금 더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50 절반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만 줄이시고 저는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한 20만 원대까지는 좀 홀딩 하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니까 한 20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고 비중만 지금 15%니까 한 5% 정도만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네, 5% 정도만 줄이시고요. 매수가까지 왔는데 뭐 다른 데 또 현금 활용할 수 있고 내려왔을 때 내가 그 팔았던 걸 다시 샀을 때 단가 효율도 좋은 거니까 가격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5% 네. 정도는 매도하고 나머지 10%는 저는 상단, 이전 상단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19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어머니 종목 뭐 봐드릴까요? 한농화성 17,500원에 50%예요. 한농화성이요? 예, 매수가 얼마라고요? 17,500원. 17,500원. 네, 비중이 얼마시라고 하셨어요? 50%요. 아, 너무 많다. 그러니까 기업은 고민이에요.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시간이 걸려도 얘네 한번 크게 올라오면 좀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고 얘도 네. 그래도 그 2차 전지나 좀 중요한 어떤 사업성에서 뭐 재무적으로는 그 확실히 뭐 작년이나 올해 비교했을 때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흐름이 좋지가 않네요. 이 주가라는 게 이 제가 재무 분석을 그렇게 딱히 믿지는 않거든요. 참고는 하지만 내 대응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 드려보면 이해하시기 쉽도록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회사가 좋대요. 재무도 좋고 내용도 좋고 2차 전지 관련돼 있고 뭐 다 좋대요. 그런데 이거 이제 이 주식을 내가 사야 되잖아요. 그죠? 사야 되는데 그런 좋은 얘기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인지 그걸 이제 우리가 살기 전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좋다고만 네. 해서 사면은 이 지금 가격대가 좋다 해서 산 거 위치거든요. 보니까 뭐 더 샀거나 해도요. 네. 그래서 네. 항상 그 좋은 게 나중에 또 주가가 쭉 좋은 것도 언제 좋은 얘기가 나왔고 언제부터 그 좋은 시세가 나왔냐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과거에 그게 2021년도 초반 때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요때 이제 그 전부터도 좋았지만 그때 한 번 더 좋아졌던 때가 이런 때예요. 이런 때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가고 나면은 꼭 돌아와요. 돌아와서 나중에 또 새롭게 준비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어서 얘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와서 또 시간 좀 끌고 하는 거지만 다만 끼가 있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이슈가 향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보다는 좀 시간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는데 좀 기다렸다가 가격은 제가 봤을 때 한 9천만 원을 약간 위협하는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반등 주면은 한 13,000원대 정도 회복하면은 그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지금 2차 전지 쪽이나 장비나 이런 쪽이 약하지만 뭐 2차 전지 이슈가 내년 되면은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이 증설이나 이런 이슈로 시장에 이 관련 기업들이 조금 이슈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13,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민적 분할, 물적 분할 그런 게 선지가 와서 좀 불안시러가지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예, 그런 얘기가 왔어요. 우편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그 내용성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적이다라는 부분은 어차피 쪼개는 부분인데 어차피 지분이 나눠지는 부분이고요. 물적 같은 경우는 내가 간접적인 부분 가서 시장에서 안 좋은 인식을 주긴 하지만 이 기업은 약간 테마성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테마 이슈가 되고 섹터가 부각이 될 때는 시장의 이슈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시세적인 반응이 나올 겁니다. 가격 낙폭이 조금 아래로 꺾여 있다라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네. 이삭 엔지니어링 네, 매수가 비중은요? 15,900원에 7%요. 15,000 얼마요? 900원. 15,900원에 7%요. 네. 조금 이건 시간차가 좀 기다려줘야 되겠네요, 보니까. 네. 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근데 최근에 이 흐름을 만들었던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상한가도 한번 가긴 했었는데 이슈적인 부분에 만들었던 부분 내용은 있지만 이 기업 자체가 약간 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부분의 재료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뭐 산업화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뭐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이미 공장 관련된 부분의 그 내용성에서 분명히 주목을 받을 내용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죠. 워낙 시가총액이 낮고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이익도 올해 조금 하반기 때 좀 좋아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추후에 반등은 있을 거라고 봐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비중이 7%니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회사의 어떤 리스크가 지금 당장에 올 부분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사서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이 왜 아니냐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려요. 내년 보통 신규 상장주가 저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조금 접어들어야 그래야 거기서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통계치나 그리고 바닥권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요. 과거 현대로또는 또 그랬어요. 신규 상장하고 난 뒤에 1년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내용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왔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아직까지는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성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게 있을 거다. 다만 신규 상장주는 시세적인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뭐 공모가 대비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지나면 한 번쯤은 어느 정도 회복성이 좀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 기업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그대로 계셨다가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가를 분명히 낮추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유한 7% 정도만 낮춰도 금방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대니까요. 나중에 내년 한 1월 중순쯤에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도 이 가격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더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연락 주시고요. 단가는 11,000원대 아래쪽으로는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일단 괜찮으니까 홀딩하세요. 한 번만 더 사서 낮춰서 뭐 탈출을 하거나 이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재매수하는 그 단가는 지난 저점 보면 될까요? 7,700원. 저는 실적으로 이 가격이 더 안 내려갔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위에도 상관없어요. 한 9,800원대하고요. 한 9,000원, 지금 현재보다도 높은 가격인데 9,800원하고 9,200원 사이 정도면 나중에 1월 달에 이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그때 한번 사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어떤 매수 관점 힘드시면 전화 한번 더 주시고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리죠? HMM 33,600원에 10%예요. 33,600원에 10%요? 예. 매수한 지는 좀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요즘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어떻게 네. 대처를 해야 될지 싶어서요. 참 1, 2분기 때 걱정스럽긴 한데 해운 쪽 한번 좀 더 올라오긴 할 것 같은데 예. 한번 좀 그냥 가져가도 될까요 싶어서. 가져가는 것보다 좀 단가를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비중이 10%면 여기에 내가 실적으로 저는 뭐 16,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생기더라도 분명히 한번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반등은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뭐 안 좋다 뭐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면 아직은 좀 일러요. 제가 봤을 때 한 번쯤은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단가를 한번 낮춰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얼마에 있을 때 그러면 추가 매수하고 얼마로 낮춰야 될까요? 저는 뭐 지금 또 좀 사도 좋고요.
지금 또 괜찮을 것 지금도요?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수급이 기관이나 외인들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좀 유입성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예. 연기금도 많이 사고 투신도 최근에 들어오는데 외국인 또 뭐 사고 팔고 하지만 사는 비중이 순매수 비중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흐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성으로도 충분히 매도성이 가능해 보이니까 10%니까 네.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한 25,000원 아래쪽으로 낮춰놓고요. 근데 그걸 다 들고 가면 25,000 안 돼요. 아래로? 네, 다 들고 가면 아. 안 돼요. 다 들고 가려고 네. 하면은 또 25,000원 왔었을 때 거기에 저항 구간인데 제가 한 25,000원 구간이 저항을 받는 구간일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그 가격대 네. 왔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요. 물량만 들고 다시 내려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한 25,000원대 정도는 단가를 낮추시는데 올라오면은 반드시 매도를 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지금 투매 가능하다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거죠? 조금은 그러니까 예, 조금씩 예. 모아 보세요.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조금씩 모으다 네네. 보면 내 가격이 바뀌는 게 보이시니까 주식 수량 대비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파워로직스고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5,400원에 50%요. 5,400원에 50%요? 네. 비중이 좀 많다. 근데 그거 6,000원대 중반에서요. 네, 낮추신 거예요? 네, 좀 낮췄어요. 낮췄으면 올라오면 다시 줄이세요. 네네. 네,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기업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최근에 과거에 이 기업이 카메라 모듈 쪽 관련해서 삼성 쪽에 납품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었는데 불량 한번 네네. 나오고 난 뒤에 그냥 그 팽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근데 사업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쪽 관련된 사업은 현대차 이제 1차 벤더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요. SL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과 연계해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 뭐 그쪽 관련된 부분은 내용성도 일단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도 최근에 삼성에 대한 수주를 B급에 조금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당장에 지금은 재무적인 부분이 좋지 않고 안 좋은 흐름을 가고 있지만 분명히 회복 여력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현재 이 정도 가격대라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매수가가 좀 낮은 위치니까요. 일단 올라오면은 비중을 다 덜어내세요. 이렇게 내 자산의 50%를 들어갈 만한 현재 비중을 넣을 만한 기업의 흐름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네. 비중을 최대치를 저는 10% 잡아드릴게요. 10% 이상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보유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네네. 올라오면은 반등 시에 반드시 비중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반등 시의 가격대가요?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매수가 오면은 그렇게 비중 덜어내시고요. 혹시나 최종 네. 목표가도 짧게 잡으세요. 5,900원, 6,000원대 정도로 짧게 숏하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왔는데요. 네,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2월 24일이고요.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브의 시작을 저하고 함께 하시고요. 서울 강남구 선능역입니다. 선능역 4번 출구로 나와서요. 한 50분만 걸으면은 왼쪽에 아이타워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선능 더모임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오시면은 제가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남은 저녁 시간은 가족들과 좋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할게요. 카페24입니다. 매수가 13,750원이고요.
자, 비중이 33%네요. 네, 13,000. 추가 매수 과정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기업도 참 힘들죠. 진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많이 힘든 시기를 가고 있네요. 근데 내년에는 좀 뭔가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많이 할인된 부분들이 있고요. 워낙 대시세를 한번 만들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걸렸던 부분인데 한번 좀 크게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이미 하신 것 같고 더 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비중을 줄여내는 게 맞겠죠. 13,000 이전에 앞에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 놨던데 여기 저항 구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 구간까지 재차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게 뭐 위쪽 고점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바닥에서 나왔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거래를 갑자기 늘려놓은 구간은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정도는 테스트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봐도요. 반등성은 한 번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최근 시장 하락에도 낙폭을 이 앞쪽에 있었던 상승 흐름에서 제한적인 하락률, 그러니까 몸통을 훼손하지 않는 조정성 같은 흐름을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술적으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올라오면 고민 없이 일단 매수가에서 비중을 확 줄이시면서 전량 매도했다가 다시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 기업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네요. 오늘 이슈가 돼 좀 오르고 있는데 27,500원이네요. 오늘 산 거 아닌가요? 기존에 있던 건가? 매수가 오면 매도할까 하는데 제 고견도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의견보다 제가 또 여기서 유지하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처음 생각했던 매수 오면 매도할까요? 할까 했는데요. 하는데요. 하려고 했다는 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매수가 왔잖아요. 매수가 부분까지 거의 다 왔잖아요. 왔었네. 오늘 거의 찍지 않았나요? 네, 지금부터 줄여가세요. 줄여가시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오를 여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28,000원, 9,000원대 정도 올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매수가 부분부터 해서 지금 이 흐름, 이슈를 타고 있을 때 오늘 흐름 보니까 한 번 더 올릴 것 같네요. 이쪽 올라오면은 올라올 때 이번에 팔려고 했다. 팔고 난 뒤에 또 수익 보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나눠서 28,000원대 정도까지 진입할 때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자, 매수가가 28,800원이고요. 비중이 10%다. 추가 매수 생각 없다. 홀딩 하세요, 그럼. 홀딩하고요. 목표가 28,500원 드리겠습니다. 28,500원 드릴 테니까, 추가 매수 없다라는데 제가 여기서 뭐 추가 매수 더 하세요라는 의견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28,500원까지 홀딩하고 기다리셨다가요. 그때 와서 좀 더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저항 구간이 28,500원 정도 보이니까요. 거기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IPS. 원익 IPS요? 원익 IPS. 예, 45,500원에 3%거든요. 45,500원에 3%. 3%요? 네네. 더 사세요. 지금 사도 될까 싶어서. 네, 사놓으세요. 사놓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잖아요. 부담스러우세요? 아니, 부담스럽진 않은데 네. 이게 오래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래됐는데 어쨌든 잘 기다리게 됐네요.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그죠? 네. 할인율도 주고 있고 원익 IPS는 이 반도체 안 좋다 하잖아요, 그죠? 네네. 좋아진다 하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좋다 하고 반도체를 안 사고 있을 때 내가 내가 비중이 안 크고 사놓고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비중을 사놓고 나중에 혹시나 한 번 더 시장이 정말 한 번 더 꺾는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사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비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 IPS는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반도체 쪽이든 어느 쪽이든 EUV 공정 쪽 관련된 삼성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초격차라는 그 타이틀 안에 늘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런 기업은 겁낼 필요가 없어요. 3% 정도 더 사놓고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에 사셔도 되고 내년 초쯤에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천천히 지금은 조금씩. 지금은 아니고요. 뭐 지금 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등락폭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3% 비중의 등락폭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이 원익 IPS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의 비중을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처음에 계획할 수 있는 비중이 얼마일까? 처음에 3%라고 생각했으면 3%에서 멈춰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3%로 해서 가격을 기다리기는 힘들다라고 좀 오래 걸리고 조금 힘들 수 있겠다. 45,000원 같으면 많은 저항을 소화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내가 여기에 비중을 조금 더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의 비중을 지금 현재 여기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내가 한 5, 6% 정도, 한 10% 정도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럼 지금 3%만 해도 3만 원 중반대, 초반대까지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평당가가요. 그러면 떨어지고 나면 거기서 반등 주면은 올라왔을 때 아, 나는 애초에 처음에 3% 시작했었지. 시작하면은 원래대로 되돌리자. 다시 매도하고 3%만 들고 있으면 내 단가는 떨어졌고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라는 계획부터 여기에 내가 얼마를 더 살 거라는 계획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더 사도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정하고 3% 정도를 더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JEM, 예. 네, CJENM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95,000원에 10% 있습니다. 95,000원에 10%? 네. 네, 목소리가 조금 밝다 했어요. 일단은 오르곤이 있는데 좋아요. 좋은 건 맞아요. 미디어 콘텐츠가 뭐 중국의 어떤 부분을 떠나서 그냥 시장에서 뭔가 야 이제는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트렌드화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수급도 좋게 들어오고 있고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연기금 쪽에 수급 들어오는 기업들이 지탱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연기금 투신,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좋은 섹터이기도 하고 그 중심에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코스피 미디어 엔터 쪽에서는 그래도 탑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흐름은 좋다 이거야. 근데 내 매수가에서 내가 얼마의 목표를 잡았냐 이거지. 그쵸? 네. 뭐 생각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12만 원 정도 보고 있어요. 12만 원 정도요? 12만 원에서 하면은 그러면 한 11만 원 정도로 낮추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자체가 얘가 오르고 있는 분위기는 좋지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목표 수익률을 절반으로 조금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11만 원 좀 안 되는 위치 정도. 거기가 또 약간 저항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한 7% 정도 시세가 더 나온다. 그럼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 수익 될 것 같은데 10% 정도 목표 수익률 잡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자,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이녹스고요. 네, 매수가 25,000원이에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까요? 이녹스 10% 네. 25,000원. 25,000원이요? 네. 제가 이거를 네. 28,000원 고가에 샀다가 네. 26,600원에 추매해서 25,000원까지 낮췄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 25,000원 했을 때 24,500원에 절반 덜어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잘하셨네요. 지금 그걸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진짜 잘하셨어요. 그죠? 매수가 왔는데 원래 비중으로 또 낮춰놓은 앵커님한테 거니까. 배웠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제가 알려드린 거 잘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이런 형태로 또다시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이 현재 큰 리스크가 없고 기판 쪽 관련된 모멘텀은 결국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공급,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리가 조금 맞춰지고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도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 쪽이 일단 공급난의 해소가 가장 큰 부분인데 그 해소가 좀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그러면 더
이 PCB 쪽 관련된 부분 더 좋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워낙 재무도 많이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행보권의 박스, 우리가 박스권 그러니까 위아래 상단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노랗게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려오게 되면 낮아지는 경우에서는 오히려 한 17,000원대까지 훅 떨어질 수 있긴 한데 방금 하셨던 전략 있죠? 네. 내가 이 17,000원대만 더 샀는데 또 올라가서 또 더 사서 단가 떨어진데 또 올라 줄였다. 그 과정을 한 2번 정도만 더 하게 되면요. 나중에 수익이 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격적으로 추가를 다시 하는 관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대로 들고 계셨다가 수익만 생각하세요. 박스를 돌파를 못하니까요.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나는 여기까지만 목표를 두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아마 26,400원, 500원 부근에서는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10% 수익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목표 수익 잡고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25,000원에 20%요. 25,000원에 20%요? 네네. 이거는 그냥 홀딩 하시죠. 좀 더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근데 10년 전, 네, 제가 보면요. 네, 그때는 단기 순익도 적고 매출도 적었는데 네, 금액은 상당히 고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아, 지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진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주가는 왜 빨리 더 빨리 안 좋아지냐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10년치를 봤어요, 그죠? 네. 네네. 근데 얘가 올라가는데 뭐 단기간에 어떤 흐름에서 내가 하루 이틀 만에 그런 생각을 내가 했고 과거 10년하고 지금 현재 관점 봤다 했다. 내가 샀다. 지금 그 생각을 만인이 같이 다 하고 있냐 이거죠. 네, 모두가 삼성 엔지니어링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자 사자 이런 흐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진 상황이 이 주식을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포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고려했을 때 시장은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시장의 경제 환경이나 지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어요. 다만 그런 거 안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향후에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적립식으로 투자해 가서 이 기업이 좋다, 가격적으로 할인되어 있다는 거를 계속 할인된 가격에서 모아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20%를 보유하고 계시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시점, 지금 화면상으로 작년에 올라온 폭에서 본다면 좀 높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크게 보게 되면은 가격이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아래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고. 그럼 분명히 한 번쯤 저는 시간이 지나서요.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3만 원대 이상까지 3만 4천 원대 정도까지 시간적인 투자를 둔다라면은 전 수익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성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고요. 근데 그 모아가는 것도 제가 앞서 얘기 드렸지만 내가 삼성 엔지니어링에 얼마의 비중을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그 비중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목표가에서는 한 3만 4천 원대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시간적인 부분은 걸리겠지만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그리고 좀 추가 배수를 한 10%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해 드리는 것보다요. 애초에 삼성 엔지니어링에 제가 그냥 얼마까지 늘리세요 이러면은 저한테 휘둘리고 저한테 저만 따라다니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게 아니라 본인의 관점에 대해서 내가 지금 20%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향후에 더 늘릴 수 있는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까지 투자할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정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YG 엔터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55,500원에 40%요. 55,500원에 40%요? 네.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네, 올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1심 선고긴 했지만 오늘 나온 얘기거든요. 그 과거에 그 소속사 연예인이 마약 사건을 있어서 그걸 무마시키려고 양현석 대표가 뭐 이랬다 저랬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일단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라는 것도 일단 시장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반등을 조금 더 강하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판단해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엔터주의 흐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YG지만 JYP나 뭐 하이브라든지 특히 JYP 같은 경우 SM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엔터 시장에 대한 부분들 한알령 중국 관련해서 엔터 쪽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드라마 쪽보다는 조금 더 빠른 그 유입성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YG가 얘기하신 대로 목표가, 그러니까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비중이 높다, 그죠? 느끼고 계시죠? 비중이 내가 많다라는 거를.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YG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흐름에서 바꾸는 게 저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단기간에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끌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현금화가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55,500원 오면은 매수가에서 전량 매도 의견 드릴게요. 다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매수가 올 때 감사합니다. 놓치지 말고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CGV요. CJCGV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25,000원에 20%요. 25,000원에 20%요? 예. 장투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기업은? 그렇겠죠, 그죠? 네. 장투 아닌데 그 팔 시점을 놓쳐갖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요번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거 저 아바타 2 개봉 이틀 두고 그렇게 하락을 계속하더라고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아바타 2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뭐 모르는 사람 보러 가지도 않는데 아바타 2는 내 머릿속에 있고 아바타 2가 그렇게 대단해라는 생각은 있는데 막상 저는 보러 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기대치가 너무 높게 잡아놨던 거죠. 뭐 관객 수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그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고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재료가 일단 개봉하고 난 뒤에 일시적으로 좀 맞춰지는 건 맞지만 길게 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서 극장가 쪽에서도 역시 재무적인 부분들이 조금씩은 뭐 완전 뭐 흑자고 돈 많이 번다는 아니지만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CJV는 CJ그룹의 어떤 아픈 손가락이긴 하지만 계속 지고 가는 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추가적인 반등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아니다라는 건 현재 흐름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과거의 흐름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점에서 올라오면은 역시 이것도 저는 매도 쪽으로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는요. 지금 내려가고는 있지만 잠깐 내려왔었지만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한 25,000원대에서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 그걸 맞추고 있으면 제가 여기서 이건 안 하고 있고요. 제가 혼자 저기 뭐 점쟁이라도 하고 다 맞추고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기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라는 걸 정해두지 마세요. 투자의 기간은요. 가격적인 이동과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들고 가겠다, 언제쯤 올라오겠다 결정해서 안 왔을 때 그때부터 생각이 고민은 더 안 좋게 갑니다. 저도 시간적인 부분은 맞출 수가 없어요. 다만 점점점 나아질 수 있다라고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전환사채 얘기 나오고부터 이게 계속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은 이미 반영이 많이 됐고요. 전환사채는 빚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빚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애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큰 손실을 봤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보고 있고 그거를 계속 기업에서 방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내용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현재 CGV의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갈 수 있는 거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HA 자이언스.
10% 31,000원. 제가 종목명을 조금 잘 못 들었습니다. 약간 울려가지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이 HL 자이언트 31,000원에 비중 10%. 비중 10%요? 예. 네. 이 기업이 약간 저는 투명성이 그렇게 느껴지는 않는데 뭐 건기식 쪽도 한 번은 나오긴 하겠지만 이 기업은 좀 어려워 보이네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흐름이 거래도 너무 없고 야 이게 진짜 왜 이래 비어있나 싶네요. 재무적인 부분은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좀 다운된 느낌이 조금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뭐 기다리는 쪽에서 오는데 이거는 계속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촉일 수도 있지만 이 기업은 어떤 그 유통 물량이 적은 건지 좀 봐야 되겠지만 기업 자체의 어떤 재료적인 부분보다는 좀 인위적이에요. 뭔가 쉽게 얘기하면은 뭐 작전주 같은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건기식 쪽 관련해서 매출이 있고 이익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흐름 제 경험치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네요. 이거는 반등은 한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흐름처럼 한번 좀 깊게 내려왔는 상황에서 옆으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등을 줄 것 같으니까요. 3만 원대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한 27,000원대 위로 오면은 저는 제 느낌에서는 현금성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3만 원대에서 또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일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오게 되면은 저는 정리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추가 매수는 안 되겠습니까? 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좀 흐름 자체가 좀 굉장히 싫어하는 흐름이거든요. 어떤 흐름이냐면 거래가 말라 있는데 계속 흘러내리는 기업들이 나중에 한번 어떤 신호가 나오고 난 뒤에 더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얘는 그런 신호가 없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거래가 너무 없는 상황에서 신호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현재 매수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한 25,000원대까지 주가를 상승을 주고 거래가 좀 늘어나면 그때 추가 매수 쪽으로 고려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이슈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ENNI. EMI요. 예. 네, EMNI 7,055원입니다. 비중은 50%고요. 종목이 혹시 EMNI인가요? 네네. 네. 이거 매수가 후 비중은요? 2, 3주 후 가져갈 걸로 매수했는데. 이런 종목을 저는 이거 고민하지 않고요. 매수가 줄지도 모르겠네요. 매수가를 준다라면은 그냥 이거는 매도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분석이 무의미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권에서 정지 상태로 있다가 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고 계세요? 혹시 주변에서 누가 사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예. 네,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런 게 이제 이런 기업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소문이 저기 위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작전주에도 제가 생각하는 작전주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떨어지는 느낌에서 시장의 어떤 소문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냥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소문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지인이 얘기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시세가 나오더라도 개인들이 다 물량을 넘겨받는 결과에서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수가고 아니고를 떠나서 현금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립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항상 고민할 때는요, 차트나 재무적인 흐름,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